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요즘 개강 이후라서 학생들과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수업 내용 중에 하나는 신화와 내러티브라는 수업 시간에 창세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신 제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 신화는 동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지역에서 모두 다 분포하는 옛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원시 고대인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바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화는 창세 신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옛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혹은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그 후대에게 전수하고자 계속해서 전승이 되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입에서 입을 거치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가 바뀌기도 하고 맥락이 조금 바뀌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원시 시대부터 인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흥미롭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진실 덩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화 내러티브를 배우는 이유, 신화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이야기의 원천 소스를 모두 다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신화 내러티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신화의 전 지역에서 가장 이 세상의 태초의 상태를 혼돈의 시기, 암흑의 시기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인이 정말 이 거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거인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큰 거인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깜깜한 어둠, 암흑, 혼돈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후대의 손자에 의해서 이 거인이 죽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 거인의 신체에서부터 혹은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거인은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죽어서 이 신체로부터 산천초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등등의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혼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혼돈, 암흑 이런 것들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무질서한 공간, 무질서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요, 정확히는 중국 신화에서는 이 혼돈을 제강이라고 하는, 지금 보면 약간 귀엽게 생긴 캐릭터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왜 혼돈을 이렇게 귀엽게 생긴 신으로 묘사를 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가서 관련한 책들도 많이 살펴보고 이 내용 너무 재밌다, 학생들한테 알려줘야지 하고 정리를 해둔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 아주 오래된 신화를 모아놓은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대요. 이 산해경이라는 책은 기원전 3, 4세기경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어요. 산해경이라는 책에 제강이라는 혼돈의 신이 존재하는데, 제강이라는 혼돈의 신을 배포가 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는 반응이거든요. 제가 봐도 뭔가 몽실몽실하게 생겨서 굉장히 귀엽게 생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제강이라고 하는 혼돈의 신의 모습은 얼굴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겠죠. 말할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 하지만 제강은 있는 그대로의 그 어떤 원천적인 에너지의 상징으로서 춤과 노래를 하기를 매우 좋아하는 존재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제강을 봤을 때 귀엽다라는 느낌도 가졌던 반면 머리가 없으니까 조금 기괴하다. 그리고 다리는 그에 비해서 6개가 달려있고 날개도 달려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까?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산해경에 묘사된 그 글귀를 읽고서는 그냥 제강은 있는 그대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있구나. 내가 괜히 나의 시각으로 제강은 불편할 거야. 제강은 뭔가 답답할 것 같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떡해? 듣지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식의 생각을 괜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저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원전 3세기경에 장자라는 책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혼돈의 모습은 저처럼 생각하던 숫과 홀이라는 친구가 혼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말할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저 아이는 얼마나 불편할까? 우리가 저 아이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숫과 홀이라는 혼돈의 친구는 7일에 걸쳐서 혼돈에게 7개의 구멍을 뚫어주게 돼요. 이렇게 7개의 구멍을 뚫어주는 동안 혼돈의 몸에서부터 뭔가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하는데 7개의 구멍을 모두 다 뚫었던 7째의 날에 혼돈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대체 어떤 식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죽였을까, 숫과 홀은? 아니, 그냥 두지. 원초적인 에너지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답답하게 보일진 모르지만, 스스로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겁게 잘 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의 시선으로 제강을 바라봤을 때 쟤는 답답할 거야 라는 식의 생각으로 7개의 구멍을 뚫었던 숫과 홀에 의해서 혼돈 그 자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기원 후에 3, 4세기 경에 쓰여진 신의경이라는 책에서 어떤 식으로 혼돈을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곤륜산의 서쪽에 어떤 짐승이 있는데 그 모습은 개와 같고 긴 털에 다리가 넷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걸어도 나아가질 못하며 두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 누군가 덕행이 있다면 가서 들이받았고 못됐다고 하면 졸졸 쫓아다녔다.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으로 이름을 혼돈이라고 한다. 네, 여러분, 이렇게 시기별로 그리고 어떤 식의 묘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뜻대로 혹은 그 시기에 사회 규범이 바라는 대로 혼돈은 시기별로 굉장히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산해경에서의 혼돈, 즉 제강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대로, 그 정체성대로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첨가가 되지 않은 채 묘사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장자의 혼돈 같은 경우는 숫과 홀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혼돈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경에서는 이제 혼돈을 더 이상 어떤 식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캐릭터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묘사를 하고 있지 않고 누군가의 눈으로 바라본 그 시각대로만 혼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혼돈을 어떤 식으로 누구의 관점대로 묘사가 되어서 이렇게 같은 캐릭터를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지가 매우 흥미로웠고요. 저와 함께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내가 웹툰으로, 만화로 이 세계를, 이 캐릭터를 잘 묘사해낼 수 있을까? 잘 묘사해낸다는 뜻은 잘 팔리는 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아무도 상처 입지 않도록 그리고 그 캐릭터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뭔가 나의 시선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치우쳐져서 혹시라도 내가 묘사하는 캐릭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이라는 뜻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캐릭터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 그리고 내가 가지는 그 사실에 대한 의견, 혹은 내가 바라본 그 캐릭터에 대한 의견, 그러면 그 캐릭터는 원래 가진 정체성은 무엇인데 나는 왜 때문에 그렇게 바라봤는가?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만들기 위한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혼돈을 묘사하고 있는 이 시기별로, 그리고 책별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식의 묘사법, 그리고 재현된 어떤 이미지, 그리고 표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가진 어떤 나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정체성을 어느 순간 무시해버리고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굳어진 대로 표현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잘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정체성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텍스트라서, 비단 신화 내러티브라는 수업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 때 뭔가 백데이터, 그리고 쓸 수 있을 만한 원천들을 많이 얻어가세요 라는 목적이 가장 컸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창작자가 가지게 되는 어떤 교훈점, 그리고 창작자로서 내가 어떤 식의 창작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창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작은 매우 어렵죠. 저는 창작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네, 창작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창작을 직접 해보신 분들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조금 결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만이 할 수 있는 말, 혹은 창작을 해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통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대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재미의 이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서 잘 닿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강에 대한 이야기, 혼돈의 신에 관한 이야기는 정재서 교수님의 이야기 동양신화라고 하는 책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동양의 신화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어떤 식의 해석을 하면 우리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될까, 신화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도움이 될까, 네, 그런 식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책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신화와 내러티브라는 제가 하고 있는 수업에서 가장 학생들이 즐겁게 반응을 해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창작자로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알고 가신다면 분명히 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저의 시각을 담아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나중에 또 다른 분들과 혹은 저 혼자서 다시 한번 재미의 이유 콘텐츠로 더욱 즐거운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습니다.